안녕하세요. 재회 스피치의 차승일입니다. 오늘은 재회하려는 분들이 대부분 마주하는 불안이라는 감정에 관해 얘기해 볼게요. 제가 재회 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제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재회할 수 있을까요? 또는 이런 이유로 이별했는데 상대가 마음이 돌아설 확률이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불확실한 현재 상황을 누군가가 확실하게 해소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깐 재회를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의 이면에는 어떻게 재회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별 후 현재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고 그로 인해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확실한 무언가를 제시해줘서 나의 이런 불안한 감정을 해소해주기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거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들을 때까지, 그래서 내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불안함이 해소가 된다 해도 재회가 되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불안함은 또 여러분을 괴롭힐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마다 또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듣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재회에 있어서 적정 수준 이상의 불안은 대부분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영향을 끼쳐요. 상대의 답장에 집착한다든지,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에 과도하게 의미 부여한다든지, 불안함이 상황을 망치는 경우가 많기에 재회에 있어서는 지나친 불안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도하게 불안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는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괜한 걱정이라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상대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은 마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나쁘면 어쩌지와 같은 맥락의 걱정인데, 만약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라면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조카도 한번 생각해 보겠죠. 지금까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일 수도 있고, 공부는 했는데 시험 문제가 어려울까 봐 걱정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명확한 건 조카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닌 시험을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재회를 원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회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예를 들어 상대와의 갈등 해결에 주목하고 나를 돌아보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상대의 반응을 걱정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걱정하며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더욱이 중요한 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불안한 감정은 내가 상대에게 집착한다거나 상대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확장되어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불안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통 불안한 감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침대에 누워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거나, 그래서 보통 일과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불안한 감정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곤 하는데요. 이럴 때는 나를 불안한 상황에 방치하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산책도 좋고 청소도 좋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불안한 감정을 금방 쫓아내 줄 거예요. 혹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글쓰기도 좋아요. 특히 글쓰기는 지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내 지금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 나가 보세요. 지금 내가 왜 불안한지, 그 불안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감정들이 타당한지, 내가 이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적어 나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과장됐거나 혹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괜한 걱정일 때가 많아요. 물론 적정 수준의 불안은 우리를 지켜주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꼭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강박적으로 불안해하는 나를 질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수준의 불안은 경계해야 하고, 특히 이별과 같은 특정 사건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는 분들이라면 무기력하게 나를 불안한 감정에 방치할 확률이 높기에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활용해 보세요. 당연히 위 두 가지 방법으로 모든 불안이 제거되진 않을 거예요. 적절한 불안은 꼭 필요한 감정이기에 그럴 필요도 없고요. 다만 의식적으로 불안을 감소하려는 그 마음가짐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적용해 보신다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쌓여 분명히 다른 나를 만들 거라고 확신해요. 그게 재회가 됐든 다른 무언가가 됐든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